혹시 80세가 넘어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아파지고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하며 심지어는 앉았다 일어나는 작은 동작조차도 버거워하시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는 것도 흔한 일이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단 5%만이 젊은 시절의 건강과 독립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예측하는 단 5%의 어르신들만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5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 비결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80세 이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나무 위에 오르거나 비좁은 길을 쉽게 걸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잃고 넘어질까봐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낙상은 골절로 이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자유롭게 움직이며 활동 범위를 넓히는 기반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꾸준히 단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과 눈공,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함께 작동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기능들을 꾸준히 자극하고 훈련해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동작들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한발서기입니다. 의자나 벽 근처에 서서 한 손으로 가볍게 지지한 채 한쪽 다리를 5-10초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지지하는 손을 떼고 버티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근육들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동작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번째는 발꿈치, 걷기입니다. 한 발의 뒤꿈치를 마치 외줄 타기를 하듯이 말이죠. 이 동작은 평형 감각뿐만 아니라 걸음걸이의 안정성도 함께 높여줍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릴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식사 후 산책을 하실 때나 집안을 오가실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것도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팔에 도움 없이 오직 다리 힘으로만 일어섰다가 천천히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근형 운동들은 매일 꾸준히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처음 걷기 시작할 때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균형을 익히듯이 우리 몸도 균형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혹은 TV를 보시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 나중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선물할 겁니다. 균형 감각이 우리 몸의 물리적인 독립성을 좌우한다면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인지적 독립성, 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푸념을 많이 하시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도 활기찬 5%의 어르신들은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자극함으로써 인지 능력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결호명 우리 기존의 회로도 더욱 튼튼해집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억력만 좋다고 뇌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인지 기능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합니다. 학원금이 그럼 어떻게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복잡한 퍼즐이나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굳이 학교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다른 손으로 칫솔질을 해보는 것,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보는 것, 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심지어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아주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소일거리를 하는 것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쓰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꾸준히 신문 기사를 읽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독서의 경우 한 번에 긴 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짧은 시나 수필 혹은 그림이 많은 책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80세 이후에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균형 감각과 뇌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뇌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잔전이를 뇌가 건강해야 몸을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넘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꾸준한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위험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0세 이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5%의 어르신들은 약해지는 근육을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뼈를 보호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충분해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들, 예를 들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거나 버스에 오르내리거나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로를 덜 느끼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무릎에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의자를 이용하면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마치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볼러민 언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미는 동작입니다. 일반 푸시업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며 가슴과 팔,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근육들은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열거나 하는 일상적인 동작에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들 기종아리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종이 줄어들며 보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처음에는 5치 10회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짧은 시간이라도 투자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체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숙면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왜 건강과 독립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까요? In terms of city, it's gone, for example. 80세 이후에도 활기찬 5%의 어르신들은 밤에 질 좋은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거나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 동안의 활동에서 쌓인 피로가 풀리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기억력이 정리되고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너무나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꽤 짜증이 나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이는 활동량을 줄이고 외부 활동을 꺼리게 만들어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며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규칙적인 패턴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은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0-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괜찮지만 너무 늦게까지 길게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주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통해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독립적인 삶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습관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장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5%의 어르신들은 장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는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을 넘어 우굴나고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변비나 설사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장 건강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신에 피로감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또한 의 유해균이 많아지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섭취입니다. 하겐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아오옹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 나물 반찬, 김치, 다시마 같은 해조류, 각종 채소와 과일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 꾸준히 섭취입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은 장 건강에 아주 좋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이들을 식사에 곁들여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여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 줄이기입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은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르기의 건강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활력을 얻고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0세 이후에도 건강과 복립성을 예측하는 강강리 단 5%의 어르신들만 꾸준히 실천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균형 감각 운동으로 낙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갖는 것. 둘째는 두뇌 활성화 활동으로 인지 능력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것. 셋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일상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것. 넷째는 숙면으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장 건강 관리로 전신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양과대 이 모든 습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냅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야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근력이 있어야 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가 활성화되어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며 숙면과 장 건강은 이 모든 활동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온수민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한발서기 연습을 하거나 식사 후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강인하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80세는 더 이상 움직임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관리한다면 80세 이후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에너지와 독립성으로 가득 찬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미래의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험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5가지 습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광종줄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